지금으로부터 11년 전 겨울에 3년 같이 살던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저희 둘 사이에는 아이도 하나 있었으니 당연히 이혼 결심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주변에서 나이 생각하면 참으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핀 남자랑 죽어도 같이 못 살겠더군요.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고 이렇게 속 끓이며 살다가는 내가 다 죽겠다 싶어서 갈라서기로 마음 고쳤고 시댁 쪽에도 알렸는데 마무리가 그리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참 아까우셨나 봐요. 끝까지 위자료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그렇게 양육권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고 저에게 양육비 주는 게 그리도 억울하신지 전 남편이 시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위자료도 그렇고 재산을 나눌 때도 그게 다 시부모님 돈이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그러니 양육비 문제도 그냥 넘기지 않았죠.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무슨 돈이 그렇게 드냐면서 밤낮으로 저를 들들 볶아대는 통에 사람 혼을 쏙 빼놓고 심지어 저뿐만이 아니라 가만히 잘 자고 있는 아이를 데려간다고 불쑥 나타나질 않나 아이 앞에서 못할 짓 많이 하셨죠. 덕분에 결국 양육권 포기하고 나왔고요. 이혼했을 당시엔 34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육아하느라 거의 집에만 있었고 틈틈이 시댁 가게를 도와준 건 말곤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후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땐 막막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친한 친구가 카페를 운영해서 이혼 후 친구 도와주며 지냈었는데 저보고 카페 차려보는 게 어떻냐면서 이쪽 일은 친구가 알려줄 수 있다고 하길래 친정집에서 지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위자료 받은 돈도 그대로 있던 상황이라 저도 카페를 차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돈으로 카페를 차리기에는 손바닥만한 가게, 그것도 구석진 곳 아니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고 그런 곳을 차려봐야 망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지방을 다니며 카페를 할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 살펴보다가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았는데 건물도 허름하고 오래돼 보이긴 했어요. 혹시나 해서 부동산에 들어가 알바했고 카페 이야기를 하자 딱 좋은 곳이 있다며 어디 국밥집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이렇게 넓은 가게는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 국밥집 옆에 조그맣게 빈 가게가 있었고 그곳 주인이 국밥집 사장님이라면서 예전에 거기가 분식집 하던 곳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접고 나갔다가 비어있게 된 지 한참이라고 하시길래 카페 하는 친구랑 같이 와서 보기로 했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터를 잡고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옆에 있는 국밥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쪽 건물로는 아무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마음고생하며 지내다가 국밥집 사장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가게 리모델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손님은 더더욱 없었죠.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공사하는 아저씨 한 분이 저희 카페로 오시더니 냉수 한 잔 얻어먹을 수 없겠냐고 하셔서 날도 후덥지근하길래 얼음 잔뜩 넣어서 물 한 컵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거기 일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카페에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공짜로 달라고 했죠. 카페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뭘 맛있는 거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카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얼음을 달라는 대로 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국밥집 사장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보고 정말 고맙다고 어쩜 마음 씀씀이가 요즘 사람답지 않게 따뜻하냐고 하시더니 다음날 가게로 생수 몇 박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얼음 배달 왔다고 어디다 두면 되냐고 하길래 알고 보니 국밥집 사장님이 보내셨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제빙기가 있어서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 얼음 배달은 아저씨가 저희 카페 옆을 나란히 앉아서 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요즘은 생수도 돈 받고 팝니까?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요즘 속이 말이 아닌데 얼음 파는 아저씨가 할 소리는 아닌데요 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혼자 웃기 시작하더니 그럼 나도 그 물 한 잔 사 먹어 봅시다. 얼마요? 이러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공짜라고는 못하고 1,000원이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00원을 주며 한 잔 달라고 웃으면서 말하길래 당당하게 그 돈 받고 얼음 가득 채워다가 제일 큰 컵에 따라서 줬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다 입에 털어넣더니 얼음 넣은 물이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얼음집 아저씨가 점심만 되면 찾아와서는 저보고 냉수 한 잔 사 먹으러 왔다고 1,000원짜리를 꺼내는데 이제 와서 공짜라고 하기도 그렇고 돈 받고 팔았죠. 옆 가게 리모델링 하는 내내 찾아온 것 같아요. 내가 만만해서 저러나 싶어 단 한 번도 웃은 적도 없고 사적인 일로 와도 절대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공사도 마무리되었어요. 옆 가게 리모델링이 잘 돼서 그런지 찾아오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희 가게도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 전까진 매달 적자만 나다가 처음으로 수익이 생겨보기도 했고요. 물론 그 아저씨는 꾸준히 찾아왔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돈 받지 않겠다고 날도 선선해져서 얼음 장사도 힘들 텐데 그냥 드리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자기 얼음 장사 아니라고 막 웃는 겁니다. 그때 얼음 배달은 친구 부탁으로 온 거고 자기는 원래 떡집을 하고 있다면서 부모님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며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길래 무슨 저렇게 말 많은 남자가 있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한동안 저희 카페는 그럭저럭 잘 되었어요. 옆 가게 손님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 카페도 수익이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대형 카페가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뭔가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커피 말고도 뭔가 더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케이크를 팔아볼까 하다가도 너무 비싸고 뭐가 없을까 고민 끝에 떡을 같이 팔아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 아저씨 영향도 크긴 했어요. 매번 저희 가게에 오면 떡집 자랑을 그렇게나 늘어놓고 갔으니까요. 거기다 물건을 좀 받아다 같이 팔아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저씨 연락처도 받았고요. 근데 문제가 커피랑 어울리지 않았어요. 달짝지근한 커피랑 같이 먹기 좋다며 그 아저씨가 파는 법을 말해줬는데 커피랑 먹기엔 너무 밋밋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닌 건가 싶었죠. 제가 시큰둥하니 그 아저씨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류의 떡은 다 갖고 와서 저보고 먹어보라고 이건 괜찮지 않냐면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엄청 상처받아서 돌아갔고요. 그래도 짜증 한 번 내지 않더군요. 그나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찹쌀떡이었는데 속에 팥 대신 다른 걸 넣어보자고 생각해서 제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레시피도 찾아보다가 그때부터 크림떡을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안에 크림을 꽉 채워서 먹어보니 맛있었거든요. 겉에 찹쌀 반죽은 그 아저씨도 너무 크게 했어요. 만두피처럼 찹쌀떡을 펴서 크림을 넣고 빚는 거라 밤마다 제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크림떡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출도 예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돈 벌어서 제일 좋아했던 내 아들에게 이쁜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주말마다 만났는데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제일 먼저 옷부터 사 입히는데 그때 이곳저곳 꼼꼼히 살펴보기도 했고요. 직원이 없어서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지만 몸은 힘들어도 주말만 되면 다 풀렸어요. 근데 손님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면서 커피는 문제가 아닌데 혼자서 크림떡 만드는 일이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저씨를 자주 부르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카페에 찾아오길래 할 일이 정말 없나 보다 싶어서 딱한 마음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라고 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곰발바닥같이 생긴 손으로 어찌나 잘하는지 양 조절을 못해서 그것만 잡아줬을 뿐 나머지는 알아서 척척 잘하더군요. 그래서 평일엔 가게 마치면 그 아저씨랑 둘이서 카페에 남아 크림떡을 만들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그 아저씨 이야기도 듣고 그때 나이도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저보다 10살은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노안도 그런 노안이 없었어요. 저희 둘 다 40대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초반이었고 그 아저씨는 후반이고 같이 수다 떨며 만드니까 덜 힘들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남의 집 남자를 저녁마다 부르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한번 물어봤더니 결혼은 못했다고 예전에 파혼당하고 나서 혼기를 놓친 것 같다며 혼자라고 하길래 그때 맘고생이 심해서 저리 늙은 건가 싶더군요. 매일 붙어있진 않았어요. 그 아저씨 일이 바쁘면 안 오기도 했고 못 오게 되면 자기가 집에서 만들어다가 저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으니까요. 나중에는 납품 비슷하게 그래서 떡집에서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걸 제가 팔고 동업 비슷하게 꽤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카페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돈도 모으기 시작했고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들 다시 데려오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아들이 아니라 다른 게 오더군요. 전 남편이 8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저희 가게 반대편에서 누가 계속 쳐다봐서 누군가 했더니 전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들어오지만 구경만 하듯 지켜만 보길래 민망해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카페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하러 왔던 거였습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긴 했죠. 주말에 아들에게 줬던 용돈도 전 남편이 뺏었다고 했을 정도로 사정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그날 밤 가게 정리하고 혼자 크림떡 만들고 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에 앉더니 그동안 잘 지냈냐고. 자기가 반성도 많이 하고 너무 그리웠었다, 혼자서 외로웠었다 하는데 찾아온 용건이나 말하고 나가라고 잘랐어요. 근데 계속 제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저보고 외롭지 않냐고 역겹게 그러는데 잊고 지냈던 예전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 나가라고 소리쳐도 능글능글 제 근처를 맴돌고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 그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빨리 가게로 와달라고 하고 다른 말 없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더니 카페 문이 부서질 듯 문을 열어젖히면서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 아저씨였어요. 저는 보자마자 전 남편에게 그랬죠. 외롭긴 누가 외롭냐고, 전혀 생각 없다고. 나도 매일 밤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에 전 남편은 엄청 놀란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더 놀란 것 같았네요. 근데 전 남편은 그 아저씨를 뚫어지게 보더니 저보고 바다까지 갔냐며 저딴 늘다리를 만나냐고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보고 가볍다, 싸 보인다, 돈 때문에 그러냐.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치욕스러운 말을 뱉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저는 넋이 빠져 있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냅다 달려오더니 전 남편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터진 주둥이라고 어디서 그런 험한 말을 하냐면서 멱살도 아니고 전 남편 입을 막는 모습이 참 순박해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멱살을 잡긴 했어요. 그 아저씨가 전 남편을 번쩍 들어올렸거든요. 힘 좋은 건 예전에 얼음포대 들고 올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순식간에 들어올리는데 전 남편은 공중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있고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벌금이든 합의금이든 내가 다 낼 테니까 아주 반죽을 해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저씨는 정말 반죽을 할 기세로 남편 팔을 붙잡고 흔들었고요. 그렇게 10분 이상 실랑이를 벌이다 전 남편이 자기 발로 가게를 나갔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덜덜 떨면서 가게 문도 간신히 열고 나가는데 제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저랑 남아서 다음날 팔아야 할 크림떡을 만들고 갔고요. 힘을 별로 안 썼는지 잘 빚더라고요. 저보고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묻지 않길래 저도 할 말만 하고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편을 얼씬도 하지 않았고요. 근처에 나타나면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저번 일 때문에 그런지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한번 제대로 털고 나니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더라고요. 얼마 전 전 남편 엄마가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양육비를 다시 정해야 하지 않냐며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번다고 하는데 양육비 다시 정하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어요. 양육비 말고 양육권 말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 데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정보다 많이 당겨지긴 했지만 저희 아들도 엄마랑 지내겠다고 하고 경제 사정도 이제는 제가 더 안정적이니 법원에서 재조정 받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 아저씨 하고는 예전에 똑같이 지냅니다. 제 친구는 자주 만나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 얼굴 보니까 결혼 뒤에 일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그냥 이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주 나중에 제 아들도 성인이 되고 그때도 이런 사이가 유지된다면 그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재혼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못 보낸 시간도 보내고 당분간은 그렇게 지내려고요. 이혼하고 혼자 지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나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